안녕하세요.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인 소아 근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근시가 시작된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시 억제 3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근시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 소아 근시 유병률이 증가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시 진행 억제 3대 치료법으로 불리는 드림렌즈, 마이사이트, 아트로핀이라는 세 가지 주요 치료법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할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근시란 굴절 이상의 한 종류로서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여 맺힌 빛의 초점이 망막 앞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안구가 길수록 근시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아 근시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근시의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종에 따른 유전적 특징과 학업량이 많아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환경적 요인도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아,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이 80%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근시 유병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근시가 흔하기 때문에 근시에 대한 위험성이 다소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시가 심하면 안경을 쓰거나 나중에 라식라삭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아 근시의 진행은 실제로 눈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특히 고도 근시라고 불리는 마이너스 6디오터 이상의 근시에서는 근시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망막 박리,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이 생길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눈의 길이를 안축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안축장은 대략 24m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26mm가 넘고 초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30mm가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눈의 길이가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눈 안에 있는 망막과 시신경의 손상이 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 있어서 근시 억제, 즉 안축장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안경을 쓰면 시력이 나빠진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주변부 망막에 원시성 탈초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망막의 중심부에는 초점이 잘 맞지만 안경과 눈의 구조상 망막의 주변부에는 초점이 망막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근시의 진행이 가속화된다는 가설이 현재는 널리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변부 망막의 원시성 탈초점을 근시성 탈초점으로 유도하면 근시 진행이 억제된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의 효과가 입증되어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근시 진행 억제 방법은 드림렌즈입니다. 드림렌즈는 주로 소아들이 하다 보니 소아용 렌즈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렌즈는 소아와 성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사실 성인이자 안과의사인 저도 지금 밤에 드림렌즈를 착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림렌즈라는 것은 사실은 상품명이고 정식 명칭은 각막 굴절 교정 렌즈, 줄여서 올소 K 렌즈입니다. 이것은 특수 디자인의 하드 렌즈를 야간에 착용하여서 자는 동안 각막의 형태를 일시적으로 변화시켜 근시를 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렌즈는 처음부터 소아 근시 진행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렌즈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인데 2000년대 즈음부터는 드림렌즈를 착용한 소아에서의 근시 진행이 억제됨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드림렌즈의 형태와 관련이 깊은데 렌즈의 중심부는 각막을 눌러주고 주변은 렌즈를 각막에 밀착시키고 피팅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동심원의 형태의 구조, 이것이 영향이 큽니다.
바로 이 구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변부 망막의 근시성 탈초점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립 렌즈를 착용한 아이들의 경우 근시 진행 속도가 약 50%가량 억제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이 렌즈의 장점은 밤에만 렌즈를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만 렌즈를 착용하면 되니 활동하는 낮에는 안경이나 렌즈 없이 아이들이 맨눈으로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즈나 안경을 낀 채로 활동하기 어려운 운동선수들도 학생 때 드립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부가적으로는 소아에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드립 렌즈는 다소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처음 착용할 때 이물감이 다소 있을 수 있어서 일부 아이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 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는 전날보다 흐리게 보인다는 것, 각막염, 결막염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 다소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 각막의 모양을 눌러서 시력을 교정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눈에 맞는 렌즈를 정확하게 피팅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와 마이너스 3디옵터 이상의 고도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교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마이사이트입니다. 마이사이트는 낮에 생활하는 동안 착용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렌즈의 구조를 보면 시력 교정 존과 근시 진행 억제 존으로 렌즈의 구조가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렌즈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마이사이트 렌즈는 약 59%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근시 진행 억제에 대해서 2019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이사이트 렌즈는 일반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같이 착용감이 매우 우수하여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아이들이 쉽게 렌즈에 적용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10디옵터까지도 처방이 가능하여 드립 렌즈를 하기 어려운 고도 근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렌즈이기 때문에 매일 관리가 필요한 드립 렌즈에 비해서 위생적인 면에서 편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이사이트는 아직 난시용 렌즈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난시가 심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고 낮에 렌즈를 착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건조증이나 결막염 등은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치료법은 아트로핀입니다. 아트로핀은 사실 원래 안과에서 쓰이던 산동 조절 마비제인데 원래는 1.0%인 아트로핀의 농도를 0.125%로 낮추어 현재는 마이오가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안약으로 인한 근시 진행 억제 원리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조절을 억제하여 근시를 억제한다는 것, 공막의 콜라겐 섬유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마이오가드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는 약 50에서 7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시 억제를 위해 어떤 농도의 아트로핀이 가장 적당한지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1.0%의 농도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0.01에서 0.125% 사이의 농도를 적절히 희석하여 사용했을 때 근시 억제가 충분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마이오가드는 0.125%의 아트로핀으로 되어 있으며 인공 눈물을 몇 방울씩 함께 점안하여서 희석한 농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오가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드립 렌즈나 마이사이트 같은 렌즈를 착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근시 진행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단점은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동공이 커져서 눈이 부시고 가까운 게 덜 보일 수 있다는 것, 또 안면 홍조나 발열, 두통, 알러지, 입마름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사용을 중지했을 때 근시가 빠르게 증가하는 리바운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아 근시와 3대 근시 억제 치료법인 드립 렌즈, 마이사이트, 아트로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치료법은 모두 효과적이지만 아이의 생활 패턴과 눈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근시 억제 치료와 함께 적절한 시간에 야외 활동,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줄이기 등 생활 습관의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 건강은 평생의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님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